라이팅은 네 가지 평가 항목이 있어요. 네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평가 항목에 각각의 점수가 매겨지고 이거의 평균 점수의 평균 점수가 그 밴드 스코어가 돼요. 어떤 사람이 에세이를 썼어요. 그 에세이가 코헬스 코이즌에서 4점, 6점, 6점, 5점 이런 식으로 각각 나온다고 하면 이거의 평균은 몇이 되죠? 평균이 한 5.25 이렇게 돼요. 그러면 태스크 2가 5.25가 나온 거예요. 태스크 1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기준으로 채점이 돼요. 태스크 1에서 5.0이 나왔어요. 그럼 이 둘의 가중치를 달리해서 가중치가 태스크 1은 30%, 33.3%라고 태스크 1은 66.6%로 두 배 차이 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가중치를 고려한 점수가 라이팅 밴드 스코어가 됩니다. 각각의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기준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성입니다. 문장과 문장의 연결성인데 얘는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냐면 연결사를 많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연결사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furthermore,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또 뭐가 있죠? 대조적으로라고 한다고 하면 on the contrary, in contrast 이런 연결사를 필수적으로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내용이 연결이 돼야 돼요. 내용이 연결되지 않고 나의 생각은 분명히 연결이 될 텐데 뭐랄까 어휘나 문법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가 글의 문장에 그대로 표현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연결되는 것은요. 이 렉시컬과 그래머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헤런스가 막 8점인데 렉시컬이 5점일 수는 없어요. 이런 점수는 안 나와요. 그리고 코헤런스가 5인데 렉시컬이 문장 연결 안 되는데 렉시컬이 8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면 토픽과 관련된 단어를 안 쓰면 토픽과 관련된 단어를 안 썼다는 거잖아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점수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높다라는 것은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연결되게 쓰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영어로 의도를 잘 살려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어휘를 많이 외워야 돼요. 최대한. 동의어도 많이 외우시고 동의어뿐만 아니라 어, 토픽 관련된 어휘를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 유형마다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템플릿이 약간 도움이 돼요.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면요. 템플릿이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요령 있게 사용을 해야 돼요. 템플릿은 약간 구조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토픽 센텐스 문장, 그리고 서포트 아이디어 문장, 디벨롭 아이디어 문장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의 틀을 잡아놓은 것이라서 그 구조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이미 그 문장과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장에서 제가 빈칸으로 뚫어놓은 것과 이미 내가 외운 문장과의 이제 자연스레 연결이 돼야 템플릿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에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코헤런스를 높이는 데 템플릿이 도움이 많이 돼요. 자연스럽게, 스럽게 사용하는 거 필요해요. 자, 두 번째 채점 기준, 렉스컬입니다. 렉스컬은 어휘의 수준을 물어보는 건데요. 어휘의 수준이 5를 받는 사람과 6을 받는 사람과 7의 에세이, 8의 에세이 다 각각의 구분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점수가 5, 6, 7인데요. 7까지 가기가 좀 어렵고요. 대부분 5, 6을 받으시곤 할 거예요. 자, 5, 6의 차이는요. 패러프레이즈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예요. 패러프레이즈. 패러프레이즈를 아까 그 높은 생활 수준이라는 말이 어떻게 패러프레이즈 했습니까? 높은 생활 수준은 좋은 집을 사서 사치품을 누리고 잦은 휴가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즈가 어떻게 돼요? 더 자세하게 되고 있죠? 패러프레이즈를 얼마나 잘하는가.
두 번째, 토픽 관련된 어휘의 범위예요. 토픽 관련 어휘 범위. 자, 내가 어떤 문제를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문제가 농업에 관한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페어런팅에 관한 지문 나올 수도 있고, environment 나올 수 있어요. 그 토픽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상생활에서 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영어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이 IELTS 시험이 진행되는 나라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토픽이 나와요. 그래서 그 토픽 관련된 어휘를 가장 많이 외우시는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은 많이 써보는 거예요. 많이 써보고 많이 틀려보고 그리고 코렉션을 많이 받고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코렉션 하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토픽 관련된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거는 많이 써보자. 써보기. 그리고 단순하게는 이제 스펠링 실수 이런 거 여기에 들어가요. 스펠링을 틀리게 쓰고 그럼 여기서 감점이 되는 거고요. 그 스펠링 실수나 워드 포메이션 미스테이크 이런 게 들어가고 워드 포메이션에서 또 이제 가점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가점이 되는 단어. 그러니까 less common 단어를 써야 되는 거 우리 스피킹이랑 공통적으로 다 똑같고요. 예를 들면 very라는 대신에 significant나 considerably 이런 단어를 쓰는 것. many people 대신에 increasing residents, increasing children, 뭐 the great number of people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것. 그렇게 less common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올바른 콜로케이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콜로케이션. 올바른 콜로케이션. 한 단어와 단어가 세트인 단어들이 있죠. 단어와 단어가 세트인 단어. 예를 들면 뭐 enticing advertisement, 상업 광고. 그냥 advertisement 해도 되지만 enticing advertisement라고 쓴다든지 excessive advertisement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이루는 게 콜로케이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렉시컬 부분은 어떻게 높일 수 있냐 공부할 때 제가 50개 샘플 에세이를 드릴 거예요. 50개 샘플 에세이를 드리는데 그 50개 샘플 에세이가 다 각기 다른 25개의 토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에세이를 읽어보실 수 있고 그 에세이 안에 토픽 관련된 단어가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콜로케이션과 토픽 관련된 단어를 많이 외우시면 문제가 좀 바뀌어도 내가 외웠던 단어는 그대로 활용해 쓸 수 있습니다. 많이 써보기 플러스 잘 쓴 에세이 많이 읽어보기. 많이 읽어서 거기에 썼던 단어를 많이 모범 그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4번 읽기. 자, 세 번째 채점 기준은요. grammatical 그 문법입니다. 문법은 정확성과 복잡성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얼마나 문법을 정확하게 썼는지, 얼마나 복잡한 컴플렉스 센텐스 썼는지예요. 모든 문장이 한 줄이 넘어가게 쓰세요. 이게 가장 간단한데요. 한 문장이 한 줄이 넘어가게 쓴다는 것은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이상 나온다는 거거든요. 동사가 2개 이상 나오면 컴플렉스 센텐스입니다. 그다음 문장의 정확성. 그래머의 정확성은요. 어떤 실수 많이 해요? on, the, s 이런 거 관사 실수가 많아요. 이거는 계속 써가면서 고쳐야 됩니다. 써가면서 고쳐야 됩니다. 얘도 셀프 코렉션 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머는요. 쓰면 쓸수록 나아져요. 쓰면 쓸수록 나아지고 그리고 에세이를 다 쓰신 다음에 셀프 코렉션 할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쓸 때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느라 그리고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문법을 고려할 정신이. 그래서 에세이를 다 쓰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10분까지는 너무 많죠? 한 2분에서 5분 정도는 이 문법의 정확성을 꼼꼼하게 체크한다라는 생각으로
읽으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 기준입니다. 마지막 채점 기준은 태스크 어치브먼트입니다. 태스크 어치브먼트입니다. IELTS에서 있는 IELTS만의 채점 기준이고요. 태스크 어치브먼트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 얼마나 많이 표현했는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를 얼마나 자세하게 적절한 예시로 썼는가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 자세하게 얼마나 적절하게 썼는가. 얘는 오프 토픽이 되지 않으면 거의 6이 잘 나와요. 오프 토픽 되지 않은 6이고요. 5가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태스크 어치먼트에서 5가 나오려면 바디 1, 바디 2 중에서 어느 한 바디 하나가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약간 오프 토픽이 되려고 했거나 아니면 오프 토픽까지는 아닌데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예시를 썼다든가 이러면 5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 4는 바디 1, 바디 2 둘 다 약간 오프 토픽이 됐을 때 4가 나와요. 그래서 오프 토픽 되지 않고 그러면 오프 토픽이 안 되면 다 8이랑 9냐. 그럼 7, 8, 9의 차이는요. 그 내가 쓰는 스포트 아이디어와 디벨롭 센텐스가 얼마나 문제 토픽을 이게 적절한 예시를 채택했는가예요. 아이디어의 적절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 사고의 부분,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의 부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7과 6, 7이 가장 많이 나오시는 그리고 목표를 하는 점수입니다. 오프 토픽이 되지 않으면 6이 나오실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다.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디 2를 너무 짧게 썼어요. 그럼 이제 5가 나와요. Fully explain this idea. 토픽 센텐스에서는 내가 아이디어를 분명히 밝혔는데 서포트 아이디어에서 자세히는 안 썼다. 예시를 안 쓰고 그냥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내 아이디어가 이제 클리어하지 않을 때 있죠. 클리어하지 않는데 바디 1, 바디 2가 확실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요. 바디 1, 바디 2를 뭐랄까 바디 1에서도 장점과 단점 둘 다 쓰고 바디 2에서 장점, 단점 둘 다 쓰는 에세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제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이겠죠? 문제에서 요구한 토픽 센텐스가 명확한지, 그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뒷받침 아이디어가 relevant example인지, 적절한 예시인지, 적절하고 스페시픽한 예시인지가 태스크 어치먼트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네 가지 부분에서 예를 들면 6066이 나온다. 그럼 밴드 태스크 2는 밴드 6.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태스크 2의 점수가 6665가 나왔어요. 그래서 5.759 평균이. 태스크 1은 5776이 나와서 평균 6.25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가중치를 태스크 1은 33, 태스크 2는 66%를 적용해서 산출했더니 5.95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요, 내림돼요, 내림. 내림되는 게 포인트예요. 내림돼서 나온 점수가 final result예요. 그래서 태스크 2 점수에서 내림한 게 라이팅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